주진우 라이브.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개각이 임박했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추윤 갈등의 추미애 장관, 부동산 논란의 김현미 장관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관 중에 누가 교체될까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누가 될까요?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개각과 향후 정치권 판도 예측해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연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진 인물인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이해운 전 미래통합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당내 부산 지역 의원들 전원이 가덕도 특별법 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끈했습니다. 지도부와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이름 짓기가 시작됐습니다. 주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오늘도 300명 넘었습니다. 정부가 3차 유행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상황 이어지면 거리두기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자제해야 됩니다. 만남 자제해야 됩니다. 이번 주말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참아야 됩니다. 좀 참는 주말 돼야 됩니다. 제발요. 주말 모임은 자제하고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방법 여러분의 지혜 나눠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300명을 넘었네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이나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자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도 320명이 나왔고요. 이 중에 서울이 127명, 경기도 62명, 인천 29명으로 수도권에서 2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 학교들도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노량진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다고요? 네, 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26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학원들 자리 다닥다닥 붙어 앉거든요. 네, 밥 먹을 때도 다닥다닥 붙어 앉고요. 네, 이 검사 대상자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접촉자들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내일이 이 중등 임용고시 시험일입니다. 아이고. 네, 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라는 방침을 세워서 혹시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이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고 해열제를 먹고 시험을 치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도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당국에서 코로나 3차 유행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정부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있다라면서 지난 2월과 3월, 8월에 이어서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참고로 올 연말에 서울시는 보신각종 타종 행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모임 최대한 자제해달라. 연말에도 가급적이면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정부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덕동 공항을 두고 국민의힘 당내가 쩍 갈라졌습니다. 쩍. 네,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당내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5명 전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구 경북 의원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을 하고 있고, 반면에 부산 경남 지역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찬성을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쪽 의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부산 지역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서 이 지도부와 논의 없이 낸 것에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5476님께서 저희 어머니는 부산 출신, 아버님은 대구 분이신데요.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집안 분위기 땡땡하네요. 국민의힘도 비슷한 분위기겠죠. 딱 그렇습니다. 지금 딱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약 1,000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 씨,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자택 압류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네, 서울고법 형사 1부 부장판사는 정준영 판사인데요. 오늘 전두환 씨가 검찰의 이 자택 추징에 불복해서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체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전두환 씨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만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그 벌금 추징금 안 내서 네. 전두환 씨가 살던 집 이렇게 압류했는데 압류가 잘못됐다고 지금 정준영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네요. 네, 해당 자택의 명의는 현재 부인 이순자 씨로 되어 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예. 전두환 씨 측은 추징금 991억 원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순자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재산이 아니고 이순자 씨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네. 얼마를 안 냈다고요? 991억 원입니다. 99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놓고요. 그때 그 당시에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전두환 씨가 상가 조의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의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동그라미가 하나가 많거나 두 개가 많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두환 씨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호탕하게 써서 굉장하게 그 주변에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9만 원밖에 없다. 그리고 추징금 낼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럼 집이라도 내놔라. 근데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집은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니칵TV님이 판사가 정준영 판사밖에 없나요? 뭐만 하면 그분인가요? 그러게요. 또 정준영 부장판사네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구속되기도 했었죠.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납품을 대가로 하청업체에게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관계, 범행 경위 등 재반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검찰과 조현범 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이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타이어 그룹 이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회장이 되시는 지금 뭐 거의 회장이죠. 사장인데 이분이 하청업체한테 매월 몇백만 원씩 이렇게 뒷돈을 받았어요. 뇌물을 납품을 대가로요. 그러셨습니다. 수천억대 수조 원대
부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매달 납품을 대가로 하청업체한테 수백만 원씩 이렇게 받으신 네네. 굉장히 꼼꼼하시게 받은 그런 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딸의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 유죄 선고받았네요. 네, 이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김성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도 유죄 선고는 받았는데 여기도 집행유예군요. 네, 둘 다 집행유예입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에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파견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를 해서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최종 합격해서 정규직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일본이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모양입니다. 네, 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가 오늘 이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가 최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연내에 결정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단언할 수 없지만 연내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당연히 내년 7월 도쿄올림픽 전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전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한 거네요. 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이 오염된 오염수를 원전 부진의 탱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탱크가 가득 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을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라고는 했지만 주변 국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만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오염수를 버리는 거하고 또 믿을 수 없는 프레임, 우리가 근거 없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네.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다. 이것도 이례적인데요. 일본 대사관에서는요 한국 기자들 엄청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요 기자들 갖다 밥도 사고 네네. 술도 사고 여러 경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왜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안 만났는데 네. 안 만나자 계속해서 만나달라 어떻게 하겠다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기자들을 모아서 브리핑을 한다. 그것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 참 우려를 넘어서 좀 화가 나네요. 네. 한국 타이어에 근무 중인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이 조현범 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지난 18일 오후 3시 반쯤에 47살 노동자가 회전 설비에 끼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이고. 이에 즉각 병원으로 옮겨져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해당 설비는 타이어 성형 기계입니다. 이 타이어의 형태를 만드는 회전 설비인데 이 기계에 다친 노동자가 말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항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늘 따라 나오는 말이긴 한데 사고 당시 해당 노동자는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지회 측은 타이어 성형 기계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레이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센서가 공장 내 분진 등으로 뒤덮여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제기했었는데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대처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 한국타이어 측은 사고 발생 기계의 안전장치 미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우려하고 있었잖아요.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측에서 무시하던 차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단순한 사고지만 이게 단순한 사고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왜 위험한 기계 앞에서 혼자 일해야 되나요? 보니이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그러게요. 이게 2인 1조면 그리고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걱정하고 좀 조심하고 좀 정비도 잘 했으면 이런 사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참. 네. 빨리 개유하기를 빕니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에게 사과를 했네요. 네,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벌어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의 재심이 진행 중인데요. 네.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예. 검찰은 당시 윤석열 씨의 자백은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이춘재의 자백이 더 믿을 만하다라고 무죄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유죄 근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모감정서에 여러 오류가 있었던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권자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해 실체 규명에 실패했고 윤 씨가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라면서 윤석열 씨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윤석열 씨는 검찰의 사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이 잘못했고요. 검찰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훨씬 나아진 모습입니다. 보통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뭐 그냥 증거가 부족했지 증인이 부족했을 뿐이지 그거 맞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검사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씨한테 사과한 것은 아무튼 검찰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젊은 시절을 오롯이 옥살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예, 정말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고문 가혹행위로 만든 범인들이 너무 많아요. 잡은 범인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6년 전 일인데요. 결국 패소했네요. 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라면서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00억 원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6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이 패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부담 진료비 보험 지출은 담배 회사들의 위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일부 승소를 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 재판에서 담배 회사들이 엄청나게 졌어요. 엄청나게 거액을 배상했고요. 네, 캐나다에서도 이제 거액의 손해배상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담배의 명확한 피해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면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암에 관련된 권위자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른 음식과 암과의 역학관계가 지금 드러난 것이 거의 없다면서 네네. 솔직히 없는데 담배와 폐암과의 관계는 명확하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짠 음식, 탄 음식 이런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논문으로 이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짠 음식이나 탄 음식이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근데 암과 명확한 관계는 드러나진 않았으나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 그리고 암에 해롭다는 거는 이건 좀 드러난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판사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국방위에서 병역특례법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아이돌 스타들 조금 병역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국방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이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BTS네요. 네, 이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이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좀 늦게 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연기에 대해서는 BTS 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거의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BTS 측은 뭐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193님이 집에서 팝콘 먹으면서 한국 시리즈 보는 게 돈 아끼고 안전한 주말 아닌가요?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애플망고님 집안 가족 송년회 친구 송년회 다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혜숙님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대피소는 오직 내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행도 못 간다. 나 놀지도 못해. 공연도 못 봐. 이런 생각을 하기 앞서 코로나와 전쟁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예숙님 현명하십니다. 5374님 주말에 방콕 하기 힘드십니까? 오래전 방송했던 인간극장 연속 방송 보세요.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가요? 인간극장이 이 방송 맞나요? 다른 방송 아니죠? 괜찮죠? 그거 말고요. 또 주진우 라이브라고 있어요. 그거 주말에도 들을 만하고요. 이거 또 몰아서 들어보면 또 시사 또 상식 괜찮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고속도로에 사고 난 곳이 많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 군자 분기점에서 오늘 오후 1시 때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차로와 갓길이 차단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전 조암에서 송산 마도 쪽으로는 18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평택 방향으로는 남한산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운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로 안현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서운분기점 이후로는 김포 부근과 일산에서 노고산 1터널 쪽으로 16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는 탄천나들목 갓길에서 버스 화재 사고 처리 중이라 2km 정체고요. 남풍새 부근은 양방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해월터널 안 1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났습니다. 신풍휴게소부터 3km 구간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서울시장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후보들 모셔서 훅 인터뷰에서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릴레이로 다룰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은 첫 후보로 이해운 전 의원 모셨습니다. 서울은 정치가 아닌 경제시장이 필요하다. 내가 바로 경제통이다.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겠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이해운 후보가 그리고 있는 서울시장의 모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보궐선거에 출사표 던지셨어요? 출마의 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서울 시민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집, 세금, 전세 이거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제일 열심히 해온 분야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온 답을 좀 말씀드리고 예. 평가를 받으려고요. 그래요? 네. 삼선 의원이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입니다. 경제통입니다. 대표적인 경제통이었고 그리고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가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정책 어제 발표했는데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답답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3개월 이상 장기 공실된 공공임대를 지금의 기준대로 일단 공급을 해보고 안 되면 12월 말에 전세로 전환해서 입주 받겠다. 이게 이제 첫 일성이었어요. 답답한 게 왜 3개월 단 공실이 됐겠어요.
그게 입지나 크기가 안 맞거든요. 사람들 원하는 거하고. 네. 대부분 보면 좀 외곽에 매진돼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원룸이거나 많은 경우에 이제 주로 젊은 부부들이 지금 원하거든요. 전세는. 예. 청년들은 주로 월세고 전세 원하는 분들은 주로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럼 투룸, 쓰리룸 되는 걸 원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경우에 이렇게 장기 공실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임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보증부 월세들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죠? 보증부 월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 돈 내고 100% 돈 다 내서 그냥 자기 집을 단번에 사버리는 게 있고 그건 네. 자가죠. 예. 근데 돈이 모자라는 분들은 대충 보증금을 뭐 몇 억을 내고 뭐 다달이 내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전세로 사는 분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보증금을 좀 그것까지 안 되는 분들은 조금만 내고 다달이 좀 액수를 내면서 보증부 월세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임대는 다 보증부 월세였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원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전세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돈이 다 있지는 않은데 조금은 있는데 그래서 다달이 내는 돈은 좀 조금 줄이고 다달이 내면 부담되죠. 그리고 네. 그 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아가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네. 돈이잖아요. 그게 네. 모여서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모은 게 조금 있는 분들은 그거를 일단 보증으로 내는 전세 이걸 원하는 거지 다달이 많은 돈을 내면서 없어져 버리는 돈으로 월세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으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정부는 자꾸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엉뚱한 대책을 내는 것 같으니까 속상한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가 큰 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부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좀 잘하고 있다. 방향은 좀 괜찮다. 이런 좀 칭찬할 점은 없습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실거주 요건 강화한 거. 예를 들면 분양을 받는데 네. 안 실거주 살아. 한 사람들 안 사는 사람들이 분양 받아가지고 로또 되는 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게 다 이해가 되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죠. 네.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게 막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아 어느 나사가 잘못 조여졌나 어느 톱니바퀴가 지금 잘못 물렸나 그래야 되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습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값 잡겠다고 24번을 하셨는데 집값이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최고로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해운이 서울시장 된다면 부동산 어떻게 풀겠다? 묘책 네. 알려주세요. 일단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가로막지 않겠다. 지금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가로막아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뛰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어요. 정비구역이라는 건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네. 네. 서울은 빈 땅이 별로 없어요. 네. 새 집을 대규모로 질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새 집을 원해요. 네.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대량 공급됐던 낡고 노후화된 불량주택 이미 유통기한 지난 집 안 원해요. 네. 새 집을 원하는데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정비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개발, 재건축. 예, 해제를 해버리니까 26만 호가 공급이 안 됐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용역 보고서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26만 호만 제대로 공급이 됐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폭등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하고 부당하게 막지 말고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두라는 거예요. 예. 두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기 집을 월급 모아가지고 못 사는 분들이 많아진 게 문제예요. 네. 지금 서울의 중위값이 거의 이제 서울 아파트는 10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10억이면 월급 모아서는 절대 못 삽니다. 웬만한 사람은. 네. 금수저 아니고는 못 사요. 예. 그 얘기는 흑수저 무주택자들이 이제 드디어 빚을 내지 않으면 월급 모아서 못 사게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다들 불안하니까 영끌에 패닉바잉 하는 거잖아요. 집까지 이제 빚내서 살라고. 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못 살 것 같거든. 네, 왜냐하면 지금 안 사고 2, 3년 흘러버리면 이제 빚내서도 안 될 것 같거든. 예. 빚내서도 못 사는 수준으로 가버리면 이제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끌 패닉바잉 되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분들 불안하지 않게 내 집 마련 갖게 해주겠다. 이게 제가 어제 발표한 2가지 이제 방안이 거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유지라고 얘기하죠. 예. 시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재건축하는 조합들이 자기들이 적용령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예. 맞바꿔 주는 거예요. 네. 맞바꿔 주면 땅값은 없이 그냥 건축비만 들고 높이 세울 수 있어요. 예. 서울시가 뭐 용적률 같은 거 그 단지만 올려주면 되니까. 네. 그럼 많이 올려주면 사실 평당 뭐 예를 들면 600 정도만 건축비니까 부부가 애 하나 데리고 키우면 25평 정도면 1억 5천만 들면 집 짓거든요. 네. 그 정도에다 약간만 조금 더 얹어서 이 사람들에게 지분 적립형으로 한 30년 그 정도 되는 거 갚어 매달 다달이 얼마. 그러면 네 집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당신 집이 되게 해줄게. 이게 제가 얘기한 허니스카예요. 네. 그거를 재건축 단지가 하겠다 그러는 단지한테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 사업 음.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뭐 하도록 돕겠다.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근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한테만. 들 전용으로.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임대가 아니고 분양이죠. 부장이요. 예, 그래서 뭐 임대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게 해주는 거죠.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경태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시장 출마보다는 민간 재개발 조합장이 더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네. 이거 시유지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이제 상관없는 그 제가 얘기한 서울 블라썸에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남아있는 서울시의 시유지에다가 지금 용적률을 높여서 해주겠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네. 청년 그러니까 이게 청년 그 서울 블라썸이라는 건 뭐냐면 강북하고 강서에 한 4개 정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80층짜리를. 80층짜리요? 80층이나요? 예. 그게 제가 부지도 다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땅값 뛸까봐 지금 말 못하는데 네. 한 20개 층은 창업 공간, 비즈니스 공간으로 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네. 10개 층은 뭐 헬스장, 수영장, 그다음에 뭐 병원, 그다음에 애들 그 필요한 공공 서비스, 우체국 뭐 동사무소. 시유지에 서울시의 시유지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그거를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 50개 동이 남잖아요. 네. 그럼 사실 젊은 청년들은 한 15평짜리만 해도 충분해요. 예. 이거 50개 동에 50개 층에 지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서울시는 왜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개발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그렇죠. 벌써 장경태 의원보차도 이걸 개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건 개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벌써 욕망이라고 얘기하죠. 청년들한테 주거와 일자리는 생존의 개념이지 이건 욕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욕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청년들은 지금 생존이 안 돼서 죽겠다는데 그런 거는 욕망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를 해소해 드리는 거예요. 주택 과밀화, 인구 과밀화, 교통 인프라 이것도 생각하고 따져봐도 이게 고층 아파트 짓는 거 괜찮습니까? 이제 이게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직장과 주거와 문화와 복지가 다 들어가는 거라 사실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니까 대부분 교통 유발은 최소화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질 때는 도시 계획의 기본이 예. 교통 체계는 주변 그 교통 체계는 다 개선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부동산 네. 얘기는 뭐 전문가니까 네. 전문가니까 이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좀 믿고 좀 맡겨주세요. 맡겨달라고요? 네. 자, 나한테 믿고 맡기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게 경제, 부동산 그리고요 또 세금이요. 세금이요? 예. 지금 내년 6월 1일부터 보유세하고 거래세를 동시에 중과하는 걸로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은 내야죠. 근데요. 네. 집을 팔았으면 돈을 벌었죠. 네. 근데 집을 팔질 않았기 때문에 돈을 안 벌었어요. 아, 그런 예. 근데 그 돈을 낼 세금이 없어요. 1가구 1주택자는 그렇지만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분리해서 구별해야죠. 아까 집 살 때도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를 구별해야죠. 구분하고 네. 예. 구분하면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집을 한 채 갖고 평생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집을 팔지도 않았고 돈을 번 게 없는데 돈이 내 손에 안 들어왔는데 자꾸 세금 올리면 어렵죠. 네.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구분해야죠. 집 하나를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도와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은? 대출도 해줘야죠. 갭 투자도 괜찮습니까? 갭 투자는 좀 어렵죠. 갭 투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시죠? 네. 당내에서 이 사람은 좀
경쟁해야 되는데 이 사람 좀 부담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렵죠. 누가 나오셔도 다 힘든 상대고 벅찬 상대죠. 시민 후보로 경선한다고 시민 경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기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도 하고. 뭐 저희는 뭐 오디션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자신 있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하겠다 그 마음만 있어요. 자, 금태섭 전 의원 야권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마한다고 밝혔어요? 네.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스과 노과를 분명히 하시면 그때 답을 드릴게요. 아직 예스과 노과를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후보군이니까. 근데 뭐 이제 후보군은 지금 20몇 명이 돼요. 그렇게 치면. 네. 20몇 명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직 금태섭 전 의원 뭐 신경 쓰이지 않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정치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주변에서 권유를 하든 본인이 결정을 하든 공개적으로 내가 출마하겠다 얘기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아직 그 의지를 표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논의하기가 어렵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도 뭐 거론되는 분들 한 4-5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하기는 잠시 어려워요. 후에 정치연구소에서 네. 영앤영이라고 저희가 어떤 후보 거의 대놓고 얘기하는데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듣는 얘기들은 있지만. 그래도 누가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거는 뭐 의원님 괜찮아요. 누가 나와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갑니다. 자,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면 좋겠다. 이건 얘기하세요. 아니요, 뭐 좋겠다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서울시장에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 누가 나오면 내가 여기보단 경쟁력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후보가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다. 뭐 아니 남자 중에 정치인이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성 후보가 나오면 우리가 좀 편하죠. 편하다. 예, 왜냐하면 권력형 선봉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좀 더 선명해지니까 그런 네. 면에서 선거하기가 좀 편한 게 있죠. 네. 박주민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남성 후보가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호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많죠. 이제 자, 시작이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후보 출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네. 서울 시민들 그동안 정치 서울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권과는 디딤돌처럼 서울시장을 인식하는 시장 때문에 서울 시민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공급이 막히고 새 집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는 바람에 지금의 전셋값과 집값의 폭등의 원인을 제공해온 면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은 공급 확충을 제대로 해서 집값도 잡고 전셋값도 잡고 세금은 대폭 내리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경제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해운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선 출마하시나요? 아니요. 서울시장. 네. 자, 정치 서울이 아니라 경제 서울이다. 네. 박영선 장관 자신 있다. 자신 있습니까? 누가 나와도 자신은 없죠. 열심히 하는 거죠. 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아니요, 그게 있으니까 아니라 나왔지. 저는 모든 선거에 자신 있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예. 지금- 선거에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선거에서도 자신 있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건데 네. 제가 무슨 권한으로 자신 있다 그러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이해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좀 스산하고
쓸쓸하고 그럴 때는 영화죠. 아,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가 좋습니까? 이렇게 쓸쓸할 때는 아무래도 좀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가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최근 나온 영화 중에 이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내 사랑. 네, 그 모드 루이스라는 화가의 이야기를 미국 화가 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그 셀리 호킨스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이 가을에 추천해 드립니다. 아, 네. 챙겨보겠습니다. 내 사랑이요? 네, 내 사랑. 막 슬프고 끝이 이렇게 좀 아주 슬프고 가슴 에이고 그러진 않죠. 뭐 중간중간에 좀 슬프기는 한데 그래도 네. 끝에 이제 행복하게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따뜻해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따뜻한데. 자, 오늘은 어떤 영화? 네, 최근에 이제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굉장히 큰 큰 이슈죠. 이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체적인 선택을 한 사유리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출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과 발상의 전환을 선물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어요.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예전에만 해도 이제 미혼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사실 사유리 씨는 이번에 비혼 출산을 통해서 어떤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의 몫이라는 거를 상기시켜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계도 이제 최근은 정말 여성 영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여성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임신 출산을 다룬 작품들이 이제 그대의 이름은 장미라는 작품에서 네. 중년 미혼모 얘기를 다뤘고요. 지금 개봉에 있는 애비규환 같은 작품도 이제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임신한 이런 여성이 자신이 출산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애비 교환이요? 네, 애비규환. 네. 네, 3명의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데 되게 네. 재미난 영화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2016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이제 임신, 출산, 뭐 이런 민감한 문제, 요거를 연예인, 스타들이 살아가는 쇼 비즈니스 세계랑 연결한 작품입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김혜수 씨 주연의 굿바이 싱글이라는 작품입니다. 굿바이 싱글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김혜수 씨가 이제 고주연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맡았는데 그 예전에 왕년에는 톱스타였지만 지금은 이제 일이 줄어들어서 네. 점차 안 찾게 되는 그런 스타예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할 정도로 철이 안 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몸만 커진 어른 아이 같은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이렇게 철들지 않은 상황이라 그냥 뭐 애타게 결혼을 바라고 연애하고 그래요. 지훈이라는 젊은 남자 스타랑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결혼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근데 그 연하의 남자 배우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그 남자 배우가 결국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 피우는 장면을 들키고 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배신을 당한 거죠. 배신감에 치를 떨고 네.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 신사임당이라는 극중극입니다. 극 안에 드라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대본 리딩 현장에 가요. 자기가 신사임당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자기 바람핀 남자 배우가 율곡 이 역할이거든요. 네. 나랑 얘랑 사귀는데 어떻게 엄마 역할을 맡기냐. 네.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다시 거길 간 거죠. 네. 뭔가 한 방 먹이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주연이 맡은 역할은 주막의 주모 역할. 아이고, 저런. 한 방 먹이러 갔다 또 한 방 먹었네요. 네, 그렇죠. 망신만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주연이 나에게는 내 편이 될 줄 사람이 필요하다. 예. 내 편이 될 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지. 나는 아이를 낳겠어.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갑자기 그렇게 결심해요? 네. 철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폐경기가 일찍 찾아와서 어이구.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답니다. 네. 그때 마침 이제 우연찮게 주변에 여중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 여중생은 임신한 상태였어요. 예. 그 임신한 여중생인데 그 친구는 이제 남자친구가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 골프하는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랑 이제 그 연애를 하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남자애는 굉장히 책임질 생각 전혀 없고 무책임하게. 정말 내 아이 맞아? 이런 거 물어보고 아이고. 엄마 반지를 훔쳐와서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낙태해.
아이고.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연과 마주쳐서 우연히 알게 되고 주연이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는 거죠. 그 낙태하겠다는 애한테 그 애 내가 키울게. 이런 폭탄 발언을 하게 돼요. 여중생의 아이를 여배우 김혜수 씨가 이제 키우게 되는 겁니까? 네, 대신 키우겠다.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임신은 사실 그 여중생이 한 거고요. 단지. 그리고 이 주연 김혜수 씨는 자기가 임신했다고 언론에 발표를 해버려요. 아, 그래요? 네, 아이를 낳겠다. 예. 남편이 누군지 말할 수 없다. 아, 예. 아, 남편이 아니죠. 애 아빠가 누군지 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데요. 갑자기 관심을 받는군요, 언론이. 네, 갑자기 언론이 그러니까 원래는 노리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예. 이제 나는 자신 있게 애를 낳겠다. 아버지가 있든 없든 남편이 있든 없든 나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키울 것이다. 이런 발언이 대중의 호감을 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방송,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대단합니다. 신사임당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캐스팅이 바뀌어서 주인공 역할, 신사임당 역할을 맡게 되고. 아, 주모에서 신사임당으로 다시 가고요. 네. 그리고 제작 발표회에서 은근슬쩍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애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애 아빠 옆에 서는 걸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율곡이 지훈이 네. 지훈이한테 한 방 먹였네.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그래서 예. 지훈이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예. 이렇게 복수에도 성공을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생활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 이 주연은 일에 집착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진행하는 앵커 있거든요. 네. 그 앵커분이랑 이제 연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중생 단지와 멀어지게 되죠. 아이고. 그러니까 단지는 계속 외출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키게 된 거죠. 아, 결국은 그 애 내가 키울게.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멀어지면서 결국 사실이 드러나는군요. 예, 그렇죠. 그동안 거짓으로 임신한 척을 했었다. 네. 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아이고. 광고 계약이 전부 다 취소돼서 억대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서 집도 다 팔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소속사도 난리가 나고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나나요? 아, 영화가 그렇게 끝나진 않고요. 네. 그 단지는 그 여중생은 원래는 이 김혜수 씨가 키워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되게 되니까 청소년 그 임신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소가 있어요. 네. 거기로 들어가고 꿈이 미술을 하는 거라서 미술 대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네. 근데 이제 또 김혜수 씨 주연이죠. 김혜수 씨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한테 사과하기 전에 내가 이 친구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술 대회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미술 대회에서 이 영화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대회 관계자가 단지가 들어오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기는 학생들 오는 대회인데 이런 애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만삭인 상태의 배를 가리키면서 이런 애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김혜수 씨가 나타나서 그렇죠. 단지를 위해서 또 싸우죠. 싸워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 학부모들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은요 다 순진한 애들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혜수 씨는 배만 다르다. 배만 달라요. 사정이 좀 있었겠죠. 좀 빨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 막 싸워주는 네.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날 진통해서 단지는 실려 나가고 엔딩에서는 뭐 모두가 행복하게 된다는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따뜻하네요. 네, 따뜻한 이야기죠. 이게 불과 4년 전 영화인데 4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여성 단독 주연의 영화가 좀 적었었습니다. 네, 여성. 네. 네, 그래서 김혜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성 단독 주연 영화라는 게 되게 그게 됐었고요. 사실 이런 청소년 임신 자체를 좀 불경한 것이라고 보는 태도, 네. 그리고 임신의 모든 책임을 여성이 져야 된다는 이런 세태를 비판한 것만으로도 되게 이 영화가 시대를 좀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다시 보면 많은 생각이 들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사회 오늘의 영화는 굿바이 싱글이었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스 A의 남자 없이 잘 살아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오늘은 예고합니다.